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노후연금 3층 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가운데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서 은행 예적금만도 못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죠. 어제 정부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내놨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위원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퇴직금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퇴직연금을 떼일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체불 위험인 거죠. 퇴직금을 떼일 위험. 네. 네네. 퇴직금 제도에서는 그 퇴직금하고 자기 근로자한테 줄 퇴직금하고 회사의 사업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네. 회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실제로 1년에 한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아, 그렇게 많은가요? 예, 금액적으로는 1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네. 주로 이제 도산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체불을 하고 있고 네.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하고 달리 이런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로자한테 줄 퇴직금을 금융회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기금회사라는 게 도입되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쥐꼬리다, 은행 예적금보다 못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 그러니까 소극적인 운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1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이걸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제도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제도들인가요? 기금형, 1임형,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네. 이걸 각각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라는 게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네.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신이 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펀드를 선택할까, 네. 어떤 예금을 들까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제도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그걸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임형은 계약할 때부터 난 전문가한테 맡길래 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약할 때부터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기금회사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네. 디폴트 옵션은 이건 내가 스스로 한번 투자를 해볼래 라고 그렇게 계약은 했지만 바쁘거나 네. 아니면 또 투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주가나 금리나 이런 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매일 보기 어렵죠.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그럴 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투자 결정 안 하고 가만히 네. 있으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게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할 테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중요한 건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퇴직연금 수수료가 지금은 이제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네. 적립금이 얼마나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 수수료 체계도 이번에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예, 이번에 안이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적립금 퇴직금 곱하기 0.4%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매겼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억 원이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9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1천만 원을 손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0.4%면은 36만 원을 수수료로 또 떼이거든요. 네. 여기서 오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도 개편 방향에는 손익을 고려해서 네. 이익 난 것과 또 손해 났을 때를 고려해서 수수료를 매기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제도가 바뀌기로 네네.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네네. 개인연금을 위한 방안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이걸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던데요. 예. 우리 ISA라는 거는 연금 상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펀드를 할 수도 있고 한 만능 통장입니다. 그래서 네. 종합 자산관리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장은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요. 네.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ISA를 가지고 목돈을 주택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교육 자금을 썼다. 하지만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돈을 기존에는 그냥 세제 혜택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는데 네. 아니면 다른 데 저축을 하거나 그렇죠. 이번에는 노후 자금으로 갈 수 있도록 불입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대 금액을 넣으면 1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3천만 원까지 개인연금으로 불입을 하게 되면 36만 원의 세액공제를 연말에 받을 수 있고요. 네. 1천만 원을 적립하면 12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혜택에다 또 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 3층 탑 이걸 단단히 쌓아야 한다. 이게 네.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보완돼야 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온 대책들이 한마디로는 수익률 올리기 대책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 수익률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수익률이 올라가지고 자기 연금 자산이 만들어졌으니 네. 이게 지금 연금 자산이 나한테 부족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특히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을 좀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